차트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던 지루한 보합 구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구간에서 15억을 벌었습니다. 큰 상승장을 마친 것도 아니고 폭락에 베팅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합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 원리와 실제 매매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KX제곱, 이 공식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모두가 아실 겁니다. 스프링을 엄지와 검지로 눌렀을 때 그냥 보았을 땐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손가락을 떼면 스프링이 튀어나갈 것이라고요. 이걸 탄성 에너지라고 합니다. 갑자기 트레이딩 채널에서 웬 물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시장의 가격도 이 탄성 에너지에 정확히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격 변동이 납작하게 눌린 걸 보면서 별 무빙 없네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차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곧 엄청난 게 터지겠네를 직감적으로 알고 대비합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방향이 없어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차트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간,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그 구간에서 손을 놓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으니까 기다리자. 그리고 그 구간이 끝나고 나서야 방향이 터진 걸 확인하고 뒤늦게 들어가요. 저는 그 구간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납작하게 눌린 스프링 안에 에너지가 쌓이는 것처럼 방향이 없어 보이는 그 구간 안에서도 데이터로 읽히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구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 전략을 설계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에너지를 안으로 축적하는 구간, 그 에너지가 방향을 갖고 터져 나오는 구간, 수렴, 발산. 수렴 구간은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눌리고, 내려가려 하면 다시 올라오고, 스프링이 눌려있는 상태처럼 에너지가 쌓이는 구간이에요. 발산 구간은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뚫려 나오는 구간입니다.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두 구간은 골드도, 나스닥도, 원유도 어느 시장에나 존재하고 반복됩니다. 제가 골드와 나스닥 수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시장이 수렴 구간에 머무는 시간 비율이 발산 구간보다 부저적으로 높았어요. 더 자주 나타나는 상태에 먼저 최적화된 전략을 붙이는 게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게 제가 수렴 구간을 첫 번째 전략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럼 수렴 구간에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범위의 중심값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너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것. 이걸 평균 회귀라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글로벌 퀀트 헤지 펀드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 성질을 수치화해서 전략에 적용해온 거고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연구된 특성이에요.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용일은 이 수렴 구간의 확률적 특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수렴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양방향 포지션을 구성하고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수렴 구간에서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오는 확률적 특성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감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간에서 정해진 규칙이 감정 없이 실행되는 것. 그럼 이 전략 안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분할 매수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볼게요. 가격이 내려가면 추가 매수, 또 내려가면 추가, 누적된 포지션의 평균 단가에서 일정 수익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포지션이 쌓일수록 버텨야 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계좌에 걸리는 압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결국 큰 반등이 오길 무작정 기다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스크를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 편에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행이 그대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바꿨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포지션에 동일한 수익 목표를 설정해요. 포지션이 하나든 10개든 평균값 기준 동일한 포인트만큼 올라오면 청산하는 거죠. 제가 설계한 방식은 달라요. 목표 수익 포인트를 먼저 고정하고 그걸 전체 주문수로 나눠요. 포지션이 하나일 때는 그 하나가 전체 목표를 담당해요. 포지션이 5개로 늘어나면 5개가 나눠서 그 목표를 채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지션이 많아질수록 청산이 이루어지는 기준점이 평균가에 가까워져요.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않아도 조금만 움직여도 청산 조건이 충족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포지션이 늘어날수록 수익 목표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체 통합 수익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뭔지 보이시나요? 변동성을 버티면서 큰 반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계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포지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됐을 때도 무리하게 목표 도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동성 안에서 합리적인 구간에 스스로 정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스스로 줄어드는 전략. 이게 이 전략의 핵심 설계 방향이에요. 백엔드 개발자로 10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예외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개입해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그 상황을 처리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라는 거. 이 수익 목표 분산 방식이 그 생각을 그대로 녹인 거예요. 실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좋은 날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렴 구간에서 이 전략이 잘 작동하는 날은 포지션이 크게 쌓이지 않고 작고 반복적인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누적돼요. 화려하게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고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죠. 발산이 강하게 나오는 날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눌리면서 MDD 구간이 발생해요. 이 손실은 전략이 깨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 안에 포함된 손실이에요. 수렴 구간에 최적화된 전략이 강한 발산이 나오는 압박을 받는 건 구조적으로 예정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구간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그 구간에서도 계좌가 보호되는 구조인지 아닌지예요. 그걸 처음부터 설계에 녹여놓은 게 수익 목표 분산 방식이고 이 전략이 MDD 구간에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편에서 보여드린 실계좌 데이터, 원금 47만 달러, 4달 반 동안 MDD가 발생한 구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구간마다 이 설계가 작동하면서 계좌가 보호됐고 전체 방향은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에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시장의 운동 에너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전략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게 직접 메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도 알고리즘 기반 전략을 운용해봤는데 하루 동안 2,500달러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익 금액보다 더 인상 깊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었지만 증거금이 충분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전략의 원래 의도한 흐름대로 운용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불안해서 손으로 건드렸을 텐데 이제는 구조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직접 매매를 할 때 MDD 구간에서 손이 가는 그 순간, 그게 매매를 망치는 진짜 원인이라는 걸 이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안 댈 수 있는 구조, 그게 이 전략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엔 증거금이 넉넉할수록 전략이 훨씬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는 말씀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전략은 증거금 여유가 없으면 MDD 구간에서 계좌가 버티지 못해요. 여유 있는 증거금은 전략의 설계대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계좌에 압박이 없어야 프로그램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 설계된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무엇보다 벌써 계좌가 6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꾸준히 데이터가 쌓이고 결과가 이어지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복리가 무섭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복리, 원금의 수익이 붙고 그 수익이 다시 원금이 되어 굴러가는 구조. 수학적으로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실제 계좌에서 그 숫자가 쌓이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급하게 욕심내기보다는 지금처럼 구조를 지키면서 꾸준히 운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 한 줄이 이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조를 지키면서 꾸준히 화려하게 한 번에 버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반복적으로 쌓이는 것. 이 전략이 설계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도 이 전략을 처음 설계할 때 제 자신을 먼저 설득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어요. 직접 만든 사람도 데이터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데이터로만 얘기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시장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스프링이 눌렸다가 터지는 것처럼 대부분은 방향이 없어 보이는 수렴 구간을 그냥 지나쳐요. 저는 그 구간에서 확률적으로 작동하는 전략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누적될수록 청산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방식을 붙였습니다. 큰 반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리될 수 있도록 버티는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가 스스로 줄어드는 전략, 예측하는 구조가 아니라 확률에 반응하는 구조,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것. 이게 알고리즘 기반 전략 운영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전략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커버하지 못해요. 수렴 구간에 최적화된 전략이 강한 발산이 나오는 구간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산 구간,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작동하는 두 번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전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계좌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브리핑방 링크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실제 운용 기록이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아닌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